김갑순입니다. 오늘은 란타원 강덕재 교감님의 법이 향상 설법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문화특강에 대한 감상이 다 많으시죠? 저의 감상은 김영수 작가분께서 정말 대종사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나보다 대종사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산종사님께서 세회상 창건사 서문에 이제 쓰시면서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연대나 지명이나 인명만 외우는 것보다도 그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그 실행 경로를 잘 해득하여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대의 대세, 주인공의 심경, 법도 조직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내외를 다 비치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방언공사, 이게 언제 방언공사 했고, 언제 대각하셨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다 아는 걸로 쉽게 지날 수도 있었는데, 그분께서 정말 그때 대종사님 심경이 뭐였을까? 이제 이런 것을 쭉 들으면서, 정말 이름이 원불교에 입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반포교당 교도시래요. 연담, 법명이. 그러니까 연담이래, 법명이. 종법사님께서 연담으로 이제 김연담.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원불교가 너무 이렇게 자료는 많은데 많이 안 드러내져 있다고, 그래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 분이 정말 그때 주인공의 심경, 그 시대 상황,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더 넓게,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느낌이 정전을 보든 역사를 보든 글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대종사님 그 말씀의 본의가 뭐였을까, 이 법문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법문을 했을까를 내가 좀 더 법문 봉독할 때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대종사님의 심정을 보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감상이 그랬습니다. 올해가 이제 법의 사정의 해죠. 법의 등급을 내주신 대종사님의 본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종사님이 왜 법의 등급을 내주셨을까, 그 본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종법사님께서 이제 올해가 법의 사정이 해인데, 법의 사정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법의 사정이라고 하지 말고 법의 향상의 해라고,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이라고 하면 이게 감정 받는 것 같고 평가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법이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도 법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법의를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도 이분을 향상시켜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법의 향상을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 3년에 한 번씩만 법의 향상을 하나요? 날마다 법이 향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날마다 노력해서 우리가 법이 향상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나의 현실을 딱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더 노력해서, 우리가 다 성격도 다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고, 실력도 음악은 잘하는데 미술은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의 실제 상황을 보고 그 평준화된 쪽으로 이 낮은 것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남이 인정해주는 그런 법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정말 점검해봐서 다른 사람들은 찾아보지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약해. 그러면 이것을 좀 올려놓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이 법의 향상의 해에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집중적으로 나 자신한테 적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적공을 할 것인가? 이제 아마 이제 그 올해 신년법문 받으시면서 자신에게 적공하자 해가지고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경하자, 뭐 건강 챙기자, 뭐 하자 이렇게 유무념을 잡고 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저나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점검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할까 합니다. 먼저 법의와 신심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법계에 맞는 신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법강 학마이 다 이제 법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신심은 가지고 있는가? 이건데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특신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심은 특신에서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교법에 대한 회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을 이제 신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신급은 정법 정신이거든요. 바르게 법을 믿고 바르게 믿음을 가진다 이 말씀인데 심신귀이라고도 해요. 몸과 마음이 다 귀 돌아와서 의지했다. 몸과 마음이 다 이 법의 이 진리에 이 회상에 이 스승에게 돌아와 있다는 것이 특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경제교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보고 양산 종사님께서 양산 김중목 종사님께서 특신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그 말씀을 하죠. 왜 특신이 이렇게 없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 언제 하신 말씀인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재미가 이 공부 이 사업에 돌아와 있는 것이 특신이에요. 모든 재미가 이 공부 이 사업에 옮겨진 것이 특신이에요. 그래서 무엇하고도 이 공부를 바꿀 수가 없고 무엇하고도 우리 스승님들을 바꿀 수가 없고 무엇하고도 우리 회상을 바꿀 수 없다. 이 마음이 든 사람이 특신이다. 어떠세요? 이 특신은 도가의 성공은 특신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에서도 대강열애가 높은 자리이지만은 이 정신이 서질 때 이미 허공법계에서 성성식이 이루어진다. 특신, 이 특신이 나오면 허공법계에서는 이미 성성식이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이 특신은 몸과 마음이 다 이 법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갈 일이 없거든요. 시간이 되면 성불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서면 가다가 빠꾸에서 가고 가다가 어디로 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신만 되면 시일의 장단은 있지만은 열에는 충분히 간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특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보통 금방 해서 우리 특신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특신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퇴임봉고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그 선배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교당 회장을 알거든요. 그래서 뭐 회장님 요즘 잘 나오세요? 이제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안 나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가고 나면 온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마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마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가고 남은 교당에 나온다. 특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난 법은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 법은 확실하다 그러는데 정말 이 법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스승 회상을 다 믿어야 돼요. 법을 믿으면은 교무님이 잘하고 잘못할 수는 있죠. 근데 교무님 보고 교당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무님 때문에 안 나간다. 아니면은 동지들, 아니 누가
어느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누구 때문에 내 공부를 안 해? 내가 이제 그러거든요. 누구 때문에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왜 내 공부를 놓쳐? 특신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 것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것은 챙기는 사람이 특신이거든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회상은, 우리 법은, 우리 스승님은 챙기고 지키는 것이 특신이거든요. 근데 동지 때문에, 교모님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안 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공부를 놓친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믿음이지 그는 법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내 신심이 일초직입 열애의가 특신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신만 되면 열애는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일초직입 열애의 특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항마 뭐 종사비 다 되시죠. 다 되시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 법에 대해서, 회상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법과 회상과 스승이 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과 회상과 스승이 둘 아닌 내 신심이 확실한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는 법위와 수행입니다. 법위와 수행인데, 수행은 우리가 쉽게 닦고 행한다. 닦고 행한다. 법을 닦고 행한다. 어디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교법 실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수양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연구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교법으로 얼마나 체질화되고 있는가. 원불교 다니면서 옛날 다닐 때나 지금 다닐 때나 이제 그 습관, 그 언어 습관, 그 생활 태도 뭐 이것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교당에 와서만 잘하고 집에서 그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교법으로 체질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내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기도하고 뭐 일기 쓰고 뭐하고 이것을 다 하자는 것이 뭐냐면 생활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생활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교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좌산 상사님께서 일과로 등력하자 아주 큰 법문을 내주셨죠. 일과로 등력을 하자. 일과가 뭐예요? 일과. 눈 뜨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장 보는 거, 이거 다 일과잖아요. 일과에서 빼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과로 등력하자 그랬는데 일과에서 빼질 것이 뭐 있어요? 우리들 일과에서 뺄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일과에서 빼버릴까요? 청소하는 거 일과에서 빼버릴까요? 옷 입는 거. 그러니까 밥 먹고 청소하고 눈 뜨고 뭐 걸어다니고 이것을 다 공부 삼아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밥 먹는 것이 우리는 공부가 아니다. 뭐 옷 입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걸어다니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그것을 좌선상사님께서 깨주셨죠. 밥 먹고 눈 뜨고 청소하고 걸어다니는 것이 다 공부다. 그러니까 그때 한 마음을 챙겨서 걸음걸이를 하고 한 마음을 챙겨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등력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대산종사님이나 이제 그 어른들을 보면은 그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시간에 꼭 그 일을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 되면 나오셔서 자선하시고 그 시간 되면 나오셔서 산책하시고 그 시간 되면 시자를 부르시고 꼭 그 시간에 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러죠. 그 시간에 그 일을 항상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시간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어떨 때는 자고 싶잖아요. 일어날 시간이지만은 자고 싶고, 또 누구
만나러 가야 되지만 오늘은 귀찮으니까 안 가고 싶고, 이게 그 시간에 꼭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만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시간에 꼭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법회 그냥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그 시간 되면 그냥 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힘이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냐고요. 신심이 없는 사람은 꼭 그때 뭔 일이 생겨요. 왜 꼭 그때만 일이 생기는가 몰라요. 다른 때는 내 일 없다가 꼭 뭐 교당에 봉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단회에서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꼭 그때 일이 생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때만 일이 생기는지. 근데 정말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시고 그 시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하기 싫은 마음, 오기 싫은 마음 자꾸 다듬어서 오고 해서 지금은 오는 것이 아무 힘 안 들이고 올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등력이에요. 법회 보러 오는 등력,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등력, 그 시간에 사경하고 경전 볼 수 있는 등력. 요즘 막 그 공들이기 해가지고 전화로 막 챙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처음에는 하기 힘들었잖아요. 꼭 챙겨야 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근데 자꾸 하고 하니까 그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힘이거든요. 등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학과 학생들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자선 끝나고 자지 않고 청소하고 자기 경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나이 들어도 쉽지 않은데 하고 또 하고 하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도 그냥 일과가 되는 거. 이것이 등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이거는 꼭 해야지 하고 아마 표준 잡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내가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되도록까지 법으로 체질화 시키는 것이 바로 법위와 수행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위와 재중의 문제입니다. 원불교는 이제 나 혼자 낙원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다 그러셨거든요. 나 혼자 낙원으로 가자가 아니야.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의 책임이고 원불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재중을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인도를 하고 재중을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쉽게 재중은 합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중은 교화 합력이고 사업 합력이다. 혼자 다 못하잖아요. 혼자 다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은혜의 쌀 나누기 지금 하잖아요. 익산시 그 어려운 사람들 나 혼자 다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쌀 한 대밭씩 돈 10,000원씩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다 되잖아요. 이제 합력이거든. 그러면 그게 교화 사업이에요. 그게 재중 사업이고. 그래서 이 합력한다는 마음이 공사에, 공중사에 합력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인가를 내 점검을 해보면은 내 재중사업 정도가 얼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타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위가 확실한 특신인 사람은 선공후사할 줄 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공후사할 줄 아는 사람은 확실한 특신이다. 내가 생활하는데 이제 교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선공후사가 안 되고 있으면 너는 확실한 특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선공이 뭐예요? 교화에 합력하는 거고, 사업에 부처님 사업에 합력하는 것이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내가 선공후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걸 놓고 내 법위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내세워서는 어느 개인도 어느 단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출가위에 보면, 출가위에서도 보면 합력하는 합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력하는 마음이 내 품을 벗어나서 전체 일에 내 마음을 내는 것이 이제 출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합력하는 공중사 일이든 교단 일이든 국가 일이든 합력하는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출가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또 이 합력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원평 살면서 원평 부교무를 살았거든요. 근데 안암동 살고 원평을 사는데 원평이 원래 세 사람 살던 데인데 저를 데려가면서 두 사람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무님하고 저하고만 사는데 어린이집까지 있고 마을법회까지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속에서 밥을 먹은 적이 많아요. 저기 빵을 사가지고 일 보면서 교무님하고 차 속에서 밥 먹은 적이 많은데 그때는 지금은 원티스가 없으니까 매월 교화 상황 보고서를 내야 됐어요. 이달에 법회를 뭐뭐 받고 몇 사람이 나왔고 이제 그거 매달 냈어요.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선포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세 사람이 살아도 부족한 곳에 두 사람밖에 안 줬으니까 교단도 우리한테 합력을 안 하니까 나도 교단에 합력을 안 한다. 그러고는 그 교화 상황 쓰는 것을 6개월을 안 보냈어요. 총부에다. 제가 그렇게 잘 뭐 총부하라는 일을 거절 잘 안 하거든요. 안 냈어요. 그러고 교무님한테도 나 도저히 이거 못하니까 안 합니다. 교구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총부에서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고 정말 바빠서 산다 그랬더니 너는 원평교단 교무지 원불교 교무가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원평교단 교무지 원불교 교무가 아니네. 원평교단 일은 제가 잘해요. 근데 원불교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심 문제, 합력 문제라는 것이 이 공심 문제예요. 내 공심이 우리 아마 정토회관만 잘하면 되지 뭐 교단에 또 그렇게 성주에 또 뭐 어디에 또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버거우니까. 근데 이 공심이라는 것이 부분 공심하고 전체 공심을 낼 때 합력 부분이 나와요. 이게 공심하고 합력하고 연관이 돼요. 얼마만큼 내가 정말 뭐 어린이 법회만 잘하면 되거든요. 학생 법회만 잘하면 되고 청년 법회만 잘하면 돼요. 근데 전체 교당 돌아가는 상황을 안 보고 어린이 법회만 잘한다, 학생 법회만 잘한다. 이거는 이제 전체 공심에서 쳐다봐야 될 일이고 정토회관만 잘한다, 교단은 어찌 됐든 이것은 또 전체 공심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고 우리 단만 잘한다. 우리 전체 분과가 있잖아요. 분과 돌아가는 일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 합력은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법위와 신심, 내 법위와 수행, 내 법위와 재중인데 저는 합력으로 내 법위와 합력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법위 향상의 해를 당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법문이 공들이자잖아요. 공들인다는 것은 정성과 노력이 지극한 것이라고 사전에 나왔어요. 공들인다는 것은 정성과 노력이 지극하다. 그러면은 내 노력과 정성의 정도를 보면 내가 얼마나 공들이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일에 내가 어떤 일에 내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마 그 내 공들이는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향상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제 내 법이 정확하게 내가 알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적공을 해서 법이 향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자들이 바라는 활불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